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음성사서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 음성사서함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제가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는 음성사서함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닌가? 좀 뭔가 구식 아닌가?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무시하고 살았는데,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가령 어디에 예약을 전화해서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은 뭐 다음에 또 전화하지 이러고서는 또 까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스케줄이 꼬이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음성사서함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통신수단의 하나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저는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, 지금은 이제 뭐 나도 편하게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걸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. 근데 왜 음성사서함이 여기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느냐, 그 이유를 한번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, 한국에서는 누구한테 연락을 할 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죠. 뭐 공적인 거거나 사적인 경우나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, 만약에 연락을 받지 않으면은 뭐 문자를 남겨서 전화를 달라고 한다거나 뭐 내 그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핸드폰 사용이 한국만큼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는 뭐 업무적으로 긴밀한 사이에는 핸드폰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핸드폰은 나의 약간 사적인 영역이다,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, 또 뭐 회사에서 돈을 대주지 않으면은 나는 업무에 핸드폰을 활용하지 않는다, 뭐 이런 이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그렇게 핸드폰으로 통신하는 게,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전화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의 자리가 없거나 뭐 다른 미팅을 하고 있거나 이럴 때는 음성사서함을 남기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중에 하나겠죠. 그리고 또 뭐 다른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여기서는 왜 옛날부터 각 집마다 이렇게 테이프 리코더, 전화기에 테이프 리코더가 붙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전화를 안 받으면은 이제 인사말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인사말이 나오고 나서 녹음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이제 TV나 영화에서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런 게 워낙 옛날부터 일반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요새 인터넷 시대에도 그렇게 음성사서함을 남기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,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.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제 음성사서함을 잘 활용하는 건데, 제가 이제 뭐 종종 연락할 일이 있는 그런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이제 음성사서함 인사말을 매일매일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그 사람들은 음성사서함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음성사서함 이제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이제 뭐 오늘은 내가 출근을 했는데 내가 지금 뭐 미팅에 있거나 다른 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. 그러니까 뭐 메시지를 남기면은 내가 확인하고 뭐 다시 연락을 주겠다,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말이 나옵니다. 그리고 실제 인사말 남기면은 정말 뭐 30분이나 1시간 뒤에 그 사람이 전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, 이렇기 때문에 이 음성사서함을 남기는 거랑 남기지 않은 거랑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령 내가 누구한테 긴급하게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, 단순히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 내가 전화를 끊었어요. 그러면은 이제 내가 노력을 했지만은 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, 여기서는 진짜로 이제 내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전화를 한 다음에 음성을 남기고 뭐 또 이메일도 쓰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음성사서함을 남기는 게 굉장히 이제 그런 내가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고, 실제로 상대방이 음성사서함을 받았을 때 답변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음성사서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되고, 급한 상황에서는 당장 통화가 안 돼서 답답하다라고 할지라도 음성사서함을 남기면은 그만큼 이제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, 그 사람이 좀 더 이제 그런 응급한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. 그리고 또 제가 또 가끔 보는 경우는 뭐 가령 이제 뭐 상대방 업체에 통화를 해야 돼요. 당장 막 1시간 내에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상대방 업체 사람이 전화를 못 받았어요. 그럴 땐 내가 이제 그 음성을 남기겠죠. 음성을 남기면 그 사람이 다시 또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.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만약에 전화 못 받고 다시 또 메시지를 받고 또 막 다시 전화를 하고, 이런 식으로 이게 서로 막 통화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,
이런 경우는 여기서는 phone tag, playing phone tag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그래서 뭐 굉장히 사실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. 뭐 응급한 일이 생겨서 빨리 이제 업체랑 통화를 해야 되고 상대 업체랑 통화를 해야 되고 이럴 때 내가 메시지를 남겼는데도 통화가 안 되는데 상대방도 메시지를 남기고 막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playing phone ta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뭐 상대방 이제 만약에 이제 내 보스가 너 걔랑 지금 통화해서 그 정보 알아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통화를 못했다 이럴 때는 he and I we are playing phone ta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네 둘이 진짜 막 보이스메일까지 남겨가면서 음성까지 남겨가면서 서로 통화하려고 노력을 했구나. 근데 어떻게 운 나쁘게 통화가 안 됐다. 이런 식으로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긴급한 상황인데 음성 메시지를 안 남겼다. 그러면은 이제 약간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니? 네 정말 노력 끝까지 다 해봤니? 이런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되겠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음성 사서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. 그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내용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